오! 우와! 오, 이거 뭐야. 오! 우와! 뭐 잠깐만.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 리뷰 후에 이것저것 정말 게임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하던 게임과 비교를 해서 딱 이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임이 생겨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실에서 120인치 프로젝터 화면으로 그란투리스모 하는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진짜 어마무시한 사이즈에서 심레이싱을 하니까 할 맛이 난다고 칭찬을 정말 많이 했었고, 실제로 진짜 신나서 한참 동안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플스 VR2 출시와 함께 그란투리스모 7이 무료로 VR 지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타이틀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이 플레이스테이션 VR2 유저들의 미친 듯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VR 타이틀과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해볼게요. VR 게임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방법은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 상호작용이에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고개를 돌리고 손을 가져가고 몸을 돌리고 하는 모든 동작에 맞춰서 게임의 조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싶은 대로 고개를 돌려서 보고 잡고 싶은 곳으로 손을 뻗어 잡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모스북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죠. 퍼즐을 풀기 위해서 원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블럭을 손으로 만져서 움직이고, 어떤 사전 정보 없이도 그냥 우리가 하는 동작이 게임에서의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재미가 큽니다. 비트세이버도 역시 대표적이죠. 손에 광선검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블럭을 때린다. 어떤 다른 조작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현장감에서 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임들입니다. 롤러코스터에서 촬영한 360도 영상을 VR로 본다든지, 또 플스5의 카약 같은 게임처럼 광활한 자연 속에 있으면서 다양한 지형과 날씨, 자연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현재 VR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교집합에 있는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은 도입 부분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왓처 사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톨렉의 사이즈를 직접 느껴보기도 하고, 또 물에 손을 넣어서 만지면 컨트롤러의 진동으로 물결을 표현하는 등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면서는 상호작용과 현장감이 동시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냥을 할 때 활을 뽑고 활 시위를 당기고 놓고 하는 게 실제와 비슷하게 동작하긴 하지만 이것은 직관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만족감을 줄 뿐 현장감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허공에서 맨손으로 활 없이 활을 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으로 이어지는 데는 무리가 있죠. 이런 분류 속에서 저는 그란투리스모가 우리가 볼 수 있는 VR 게임의 모든 재미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교집합에 있는 게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그란투리스모 7이 더 진보되고 완벽한 VR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절히 제한된 경험을 제공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메뉴 화면이나 월드맵에서의 그 어떤 조작도 VR스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에만 VR 경험을 주기 때문에 유저들의 입장에서 그란투리스모의 VR 게임으로서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차량 주행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주행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를 운전한다는 조작은 상당히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작해야 하는 것은 핸들과 페달, 그리고 일부 베테랑 유저의 경우에는 쉬프트 정도까지죠. 이걸 조작하는 데는 사실 VR 기술이 개입할 여지랄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라는 게 애초에 이 모든 조작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란투리스모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은 내가 앞을 보다가 뭐 리어미러를 보고 사이드미러를 보는 동작 정도?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던 운전자를 내가 추월하면서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 이 정도. 딱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한 상호작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아무리 120인치 프로젝터를 앞에 두고 운전을 한다고 한들, 아니면 뭐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를 두고 게임을 한다고 한들, 절대로 그 1대1 비율로 차량 안에서 바라보는 그 현장감을 느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VR을 쓰는 순간 그냥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1대1 스케일로 익숙함 그 자체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의 완벽한 현장감을 느끼게 돼요. 유리 너머 바라보는 그 앞차와의 간격에 대한 감각들,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리어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차량이 가까워지면서 오는 그 감각들, 매일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진짜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VR이 현장감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무게감과 저항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라이즌에서 활을 꺼냈으면 손에 진짜 활의 묵직함이 느껴져야 우리는 내가 이 현장에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란투리스모 7에 대한 VR 유저들의 호평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핸들과 페달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VR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인 현장감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한 채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핸들과 페달로 조작을 하면서 플스 VR2로 그란투리스모 7을 해본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짜릿한 경험이에요. 그동안 많은 다른 VR 게임을 했어도 이렇게 현실과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진짜로 더 과속하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좀 총을 쏠 때 실제로 손에 총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지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리뷰의 댓글을 보다 보면 플스 VR2는 누구에게는 못 빠지게 기다려온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간단히 쓰레기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콘솔 게이머와 PC 게이머는 성향도 완전히 다른데 VR 기기, 그것도 플스5 전용 기기에 대한 평가가 모두에게 좋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플스5를 갖고 있으면서 콘솔 게임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플스 VR2를 좀 권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7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비싼 거 맞아요. 그런데 콘솔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색다른 경험이고 또 전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의 다른 VR 게임 옵션과 비교를 해도 확실히 다른 레벨의 경험을 준다는 측면에서 플스 유저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플스 VR2가 출시가 돼서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플스5까지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말리고 싶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저는 게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열심히 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테트리스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저는 좀 테트리스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요새 보니까 정말로 이 VR 지원하는 그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게임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거 아니고 일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볼게요.